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브라톤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요즘 큰 폭풍을 몰고 있는 서울 전 지역, 경기도 남부 지역까지 토지 허가제로 묶였던 난리가 났죠. 왜 전월세 폭등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토지 허가제는 다 아시죠? 그 토지 허가제로 묶인 지역 안에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실거주를 해야 된다. 실거주를 해야 집을 살 수 있다. 실거주를 해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들어가서 산다. 주인이 들어가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임차인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전세나 월세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집 주인이 다른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전세나 월세를 놓고 나중에 들어와서 살거나 아니면 내가 노후에 월세를 통하여서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토지 허가제는 무엇입니까? 실거주를 해야만 집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4개월 안에 팔아야 돼요. 그래서 임차인이 없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파트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10개가 있었던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5개로 줄어든다. 그리고 이 5개가 줄어들었는데 이 안에 실거주 주인이 살잖아요. 그러면 전세 계약이 끝나거나 월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도래를 해도 매물이 잠겼다 그러죠. 아예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완전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뭐 10개에서 5개로, 5개에서 이제 1개로.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죠? 경쟁이 심해진다. 왜냐하면은 집은 뭡니까? 필수제죠. 반드시 매매나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제이기 때문에 집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매매나 전세나 월세를 해야 되는데 매매를 안 하니 매매가 사라지니까 전세로 가던가 전세를 안 하면 월세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전세를 사는 집에 다른 식구들, 다른 집을 초대해서 같이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딱 들어가서 살면 전입신고를 하면 끝! 그 물건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경쟁이 심해져요? 그럼 이제 경쟁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오른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2021년에 뭐 20년 뭐 2+2 했을 때도 난리가 났었죠. 전세 물건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가서 내가 이 가격에 계약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계좌를 주세요. 이러고 쏠려고 했더니 띠리리링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기 B 부동산인데요.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올려 드릴 테니까 저희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요? 이러면서 가격이 오르게 되고 이 가격이 시장 가격으로 굳혀지는 것입니다. 시장 가격으로 굳혀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시장 가격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쟁이 심해지고 가격이 오르고 시장 가격이 정해지고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 전월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가 집을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매하니까 어떻게 되죠? 집 가격도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겠습니다. 그런데 2022년, 21년 그 몇 년 동안 연방준비은행에서 엄청나게 그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 이자 가격이 급속도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만큼 전세 가격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죠? 금리 인하기란 말이에요. 금리 인하기이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 가격이 안 그래도 올라도 기존 이자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이 더
심해진다. 경쟁이 심해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살던 지역이 아니라 다른 외곽 지역이나 경기도 쪽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경쟁이 심해지니까 집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나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가진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밀려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나 이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제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매매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토어제를 했잖아요. 실거주에서 아까 10개에서 5개, 1개, 이 내가 실거주를 하겠다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매매할 수 있는 물량도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왜냐? 나 그냥 여기서 그냥 살래. 옮겨. 나 더 상급지로 옮겨갈래 라고 했었던 사람들도 실거주해야 된대. 나 못 갈 것 같아. 그 눌러 앉아버리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와서 살았죠. 전월세 물량으로 나오거나 경쟁을 하면서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왜냐? 매물이 적어지니까 매매 가격도 오르죠. 매매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사를 갔다 그랬죠. 옆 동네의 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이 언론에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요, 토지 허가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토지 허가제 바깥에 있는 비규제 지역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가격에 대출을 받지 못하니까 같은 가격에 조금 교통이 편하지만 외곽 지역으로 가는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 큰 평수에 대해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량이 확보가 되죠. 그래서 비규제 지역으로 8억 이상의 매물, 지금 8억 이하는 최초 대출 60%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8억 이상으로 가는 지역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 안에 있기보다는 내가 비규제 지역으로 가서 8억 이상의 물건을 사서 좀 넓게 살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규제 지역이나 대출량 확보기 때문에 규제 지역 바깥으로 또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바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억압한 결과 일어나는 극심한 매물 정체와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가격이 전월세부터 폭등을 하게 되고 결국 매매 가격도 상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토지 허가제를 했는데 무슨 갑자기 전월세가 폭등을 하고 무슨 경쟁이 심해지고 전세가 매매를 밀어 올린다. 에이, 언론이 호들갑 떨고 있네 라고 하는 말이, 언론은 뉴스를 꼭지를 통해서 방송을 짧은 시간 하게 해야 되니까 이 과정을 일일이 설명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으로 규제 지역 안에서 각각의 다른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자유를 억압한 매물 정체로 경쟁이 극심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어느 지역을 가서 매매를 하든지 빨리 들어가서 전세로 자리를 잡든지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는 아직 괜찮아요. 괜찮을 때가 적정 시간이에요.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 동네는 아직 가격도 안 오르고 전세도 많고 그러던데요. 한 달만 지나 보십시오. 다 0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지고, 일단 가격뿐만 아니라 살 곳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살고 있었던 곳에서 바깥으로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하셔서 내가 어느 포지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이미 좀 늦었어요. 토어제가 나오기 전에, 11호 대책이 나오기 전에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한강벨트에 그렇게 많이 몰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지금 어느 포지션에 있으시던지 간에 빨리 선택을 하셔야 자녀들 키우고 학교 보내고 일할 수 있는 생활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브라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